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도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고용 대신에 부담금을 또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충북 장애인체육회 이준근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에코프로 사회공헌 추진단 최형익 이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정문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홍령라 취업지원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충북의 장애인 스포츠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장애인 역도 선수 안영호 씨. 60이 넘는 나이에도 전국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딸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하반신 장애로 직업 구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으로 직장도 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으니까 경제보다 안 느끼고 또 남들 보기도 회사 다닌다는 것도 있고 좋고 그렇지. 육상과 역도, 볼링, 당구 등 6개 종목 23명의 장애인 스포츠단이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선수들은 운동만 하면 한 달 9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급여와 일반 직원처럼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보다 여유 있는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고 또 이제 제가 그걸 바탕으로 또 운동을 열심히 매진할 수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 종목에서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청주 오창에 주소를 둔 환경과 에너지 전문 업체 에코프로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소속팀이 없어 방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규모나 이익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장애인 스포츠단도 점차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창단을 계기로 열악한 장애인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2, 제3의 스포츠단 창단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장애인 스포츠단 관련한 뉴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일단 에코프로의 창단 소식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화큐세까지 해서 충북에서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단이 잇따라 지금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장애인 스포츠단 이 창단의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 먼저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님부터. 네, 말씀 주실까요? 장애인 선수의 그 취업 창단의 의미는 그 어떤 단순한 그 취업의 의미를 이제 넘어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사회적인 책임 부분을 그 많이 기업을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제 이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창단을 시작하게 됐고요.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 형성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바로 말씀 네. 주실까요? 어쨌든 이번 우리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해 주신 에코프로하고 한화큐셀의 장애인 체육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장애인 체육회 입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바람이고 희망이었던 사항이 현실로 이렇게 됐다. 또 당의 장사자 선수들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고 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은 재활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주일에 20시간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바람과 이상이 현실이 됐다는 말씀에서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좀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정문현 교수님, 실업 스포츠단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양성하기까지 장애인체육회의 노고가 많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그동안 주기차게 그 지원들을 해왔는데 네. 그것이 그 선수들의 진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 개선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고 이것이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들을 중견기업에서 이렇게 큰 역할들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예. 대단히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홍 부장님. 아, 예. 그동안 기업들이 이제 장애인 고용하면 주로 서비스나 제조 직무에서 그 일자리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스포츠단이 창단되면서 그 장애인 채용 직무의 다양화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전문 직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장애인 스포츠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송 부장님? 네, 장애인 스포츠단으로 창단 출범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네네. 한화큐셀, 우리 충북이 1, 2번을 지금 달리게 되고 국내에서? 있는 건데, 네, 예. 그렇죠. 공식 출범한 거는 에코프로가 우리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화큐셀에서 이렇게 했고, 몇 개 그 업체에서는 선수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공식적으로 출범한 공식적으로, 거는 예. 저희들이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단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공유가치, 그 지역민과 함께하고 어떤 기업과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런 공유가치 창출의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던 중에 그 장애인 선수들의 그 재활 의지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 삶의 의지, 재활의 의지를 갖다가 북돋아주고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던 중에 그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2월에 만들어졌으니까 네네네. 벌써 한 반년 넘게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네,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창단하면서 이제 가장 큰 기쁨도 많이 느꼈고, 예. 또 이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선수분들의 그 만족도라든가 이제 기쁨, 그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 그 이익보다는 그 어떤 이 소속감에서 찾는 이분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너무 그 이 삶의 의욕을 갖다가 많이 느끼신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우리 사회에 가치 창출했다. 예.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를 좀 있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애인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 네. 삶의 만족도 부분 이런 거는 사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네네.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네, 그 제가 이제 이 창단 전에도 그 이제 선수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창단 후에 이 선수들을 만나면서 특히 창단 전에는 이분들이 어떤 이제 경제적 그 어떤 문제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어떤 소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그 소외감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걸 느꼈었는데 이제 창단 이후에 이분들을 또 저는 이제 담당자로 수시로 만나다 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이 회사의 소속감에서 오는 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다가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충북에서 두 곳에 장애인 스포츠단이 지금 생겼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아까 그 기존에도 막연하게 장애인 스포츠단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더 있었겠지 하는 막연한 아마 일반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 이제 2월에 제대로 된 공식적인 그 스포츠단에 출범했다고 하니까 좀 놀라는 면이 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뭐 지금 에코프로하고 한화큐셀, 예. 지금 에코프로에 23명의 선수 6종목, 또 7종목에 30명을 한화큐셀에서 이번에 창단으로 했고, 네. 요 2개 업체에 보다도 또 7개 업체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9개 업체에 74명의 선수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요 취업된 선수들은 일단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장애인 체육은 재활 측면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재활 측면으로 봤을 때에 그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
특히나 그 스포츠단에 입단한 선수들이 훈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재활의 기쁨을 또 느끼는 이중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교수님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 선수들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선수 혼자만 오면 되는데 장애인들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장애인들의 안전이나 편리를 위해서 좀 또 개조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고, 문체부도 그런 예산들 많이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 예산이 늘 적게 배정되는 이제 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팀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곳에 그런 시설들을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쉽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처장님 원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런 지금 이렇게 하나의 문화가, 기업 문화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데 에코 프로가 산파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고, 그런 노하우들을 전파하고 그런 스토리들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이슈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때 에코프로 창단할 때 제가 17개에서도 사무처장님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했고, 예. 그 실례로 요새 보면은 저희들은 2년 전에 이미 고용공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충남 같은데 이번에 협약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보기가 되면서 스포츠 단으로 안주해가지고는 장애인 체육 발전의 한계가 바로 옵니다. 저희 바람 바로 그 실업팀화 말씀 될 수 계속 있도록. 하셔가지고 예. 그 에코프로 이제 최 이사님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두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일 지금 귀를 저는 쫑긋하고 제가 계신데요. 장애인 체육 심사도 많이 하고 뭐 발전 계획도 세웠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회 공헌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장애인 스포츠단 선수들이 그 기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홍보팀이나 다른 기획팀들이 붙어서 그분들의 어려운 스토리와 성공 스토리와 내지는 인생 스토리들을 자꾸 뭔가 이슈화하고 유튜브에 띄우고 이런 노력들이 붙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고, 이것을 존속시키는 것이 기업에 좋다라는 뭔가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혹시라도 사주가 바뀌거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팀을 해체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장님 너무 서두르시면 최 이사님 도망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처장님께서 저희 이제 그 창단을 저희가 이제 2월에 했는데, 사실 저희가 창단하면서 그날 그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게 되게 막 축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뉴스를 뭐 오신 봤습니다.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어때 이런 충북에서 최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하셨었고, 그 장애인 선수분들 역시 그 현장에서 계시다는 걸 너무 이제 이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그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임직원 같은 경우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가장 회사가 사실은 이제 막 언론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너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임직원들의 어떤 회사의 만족도도 되게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사실 어떤 기업의 마케팅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 소속 임직원들의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자극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주 자극이 되고 또 몇 개 시도에서는 아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도를 하고 예, 있고 예. 또 이거에서 좀 시도해서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로도 또 접근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장애인의 체육 활동은 재활이라는 걸 좀 염두를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기업체에서도 참여하는데 더 큰 뜻이 가미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사실은 이 모든 이 저변에 있는 분들이 바라실 텐데요. 아무래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부장님. 기업들의 참여. 일단은 예. 그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민간 기업이 2.67%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3.16%로 그 각각 법정 고용률이 2.9%하고 3.2%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공단에서도 지금 이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업체들은 지금 직접 방문을 해서 고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1000인 이상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전문 직군 또는 노동 강도가 좀 이렇게 센 업체들은 그 적정 인력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적합 직무 부재로 장애인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쉽지 이렇게 않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이제 틈새 직무라고 해서 그 해당 업체의 주 직무가 아닌 그러니까 보조 직무로서라도 장애인들이 고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그 장애인 스포츠단 이렇게 창단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을 좀 더 다양한 직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서 예. 조금 다른 기업들도 좀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에서는 지금 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이게 예. 전국 그 현황이다 보니까 뭐 미치는 그 이행을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직무에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스포츠단이 창단되고 그 틈새 어떤 간단한 직무들이 좀 연결이 된다면 그런 기업들로서도 충분히 기업 이미지나 또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창단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용하신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스포츠 관련해서 뭐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고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장애인 분들 중에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또 연쇄적으로 이제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쉽지 않은 이 장애인 스포츠단의 출범이 우리 충북에서 1번, 2번으로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에 다시 한번 많은 도민들께서 좀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안정, 경제적인 문제를 좀 많이 호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창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그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면접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이런 걸로 지금 생계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비용이라든가 참가비, 대회 참가비 같은 것들도 자부담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소속이 돼서 이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급여도 받으시지만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시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안정감을 갖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게 되셔서 경기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인들의 어떤 소속감, 의욕 고취 이런 것들이 따라서 가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경기력 향상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죠. 예. 대회가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 우리가 패럴림픽이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노출 효과가 더 커지고 그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효과가 더 커진다면 아마도 이제 이 에코프로의 역할이 아주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예.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의 성공 스토리, 신화 내지는 거기에 선도 기업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아까 잠깐 뭐 충남의 협약 얘기 잠깐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충북만한 곳이 아직은 없는 모양이죠. 요 어쨌든 장애인 고용 스포츠 선수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첫 단추를 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특수하게 그 체육진흥회라는 조직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해서 업체와 예. 중간 체육진흥회. 여건 진흥회 거기서 했고 우리는 그거 해야 될 일을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졌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죠. 힘든 만큼 또 보람 있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입장에서 네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도 기업체 선수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선수들에게 인성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훈련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좀 갖고 기업에 좀 소속감
아주 행복감을 우리 선수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서 기업체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스포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더 되고 이런 스포츠단이 창단이 되면 경기력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은 되는 것이겠죠. 사실 또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업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기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루어져야 예. 차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스포츠에 있어서는 또 더 진전을 한다면은 경쟁이기 때문에 또 경쟁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선수 지도자라든지 또 훈련장 이런 것들을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거의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바로 또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업체하고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선수 당사자들한테도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또 기업은 기업대로의 사정이 있고 여건이 틀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들어서 선수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아주 고무돼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선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번 전국체육대회니 너 성적 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참 기업체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너무 저희들 장애인 체육 당사자로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가 패럴림픽 같은 데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관심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방송에 중계되거나 했을 때 시청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스포츠는 경기 룰을 모르면 또 재미가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홍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장애인 스포츠단이 생기면서 한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 체육 지도자들한테도 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전문 체육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종목에 종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종목 한 종목인 경우에 선수가 한 명일지라도 감독 내지는 코치 두 분이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게 지금 그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이게 칭찬만 하는 분위기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성과를 못 내면 이 성과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저희 마케팅 쪽에 마케팅 쪽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얼만큼 많이 기업 홍보가 됐는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얼만큼 사회에 공헌을 했는가를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가를 냈을 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꾸 이슈화되는 그런 성과들을 선수들이 성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처장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처럼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천에 또 이제 이천인가요? 이천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2천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지역에도 좀 져줘야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저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 제일 처음에 문체부가 장애인 체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이런 종목이나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으로 끌어낼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아까 재활해야 되는 분들을 선수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걸 투자를 했을 때 이제는 그것이 실업 선수들을 양성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아주 기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두 개 사업체가 장애인 이제 운동선수를 채용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공단 입장에서 좀 주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동호회 활동 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게 고용의 측면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업체에서는
그 장애인분들한테 직무를 주고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경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채용이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채용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운동선수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운동하니까 뽑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역량도 어느 정도는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채용이 돼서 운동하고 하다 보면 또 뭐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그러다 보면은 뭐 충북의 장애인 체육 발전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장애인 체육도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스포츠단 창단 당시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이 성적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 그래서 부담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스포츠는 어쨌든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지속적으로 하던 결과가 없으면은 이거 시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선수들한테는 저는 그래서 지금 74명의 선수들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게 한정을 우리 전문체육부에서 각 경기단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엄선을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몇 선수는 참 전국대회에 나가도 성적은 안 나지만은 우리 도대표 이면서 훈련에 열심히 하는 개 중에 몇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나 부모들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가졌다는 거, 또 경제적인 쪽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 그러나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자들에게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이 정체되면 안 된다. 정체되면은 요거는 얼마 몇 년 가지 않아서 시끄러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기력 향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필수적이다. 예. 그 똑같은 말씀이신데 홍 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쨌든 직원이니까 직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거와 연계돼서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포츠라는 게 연령, 나이를 먹어갈수록 경기력을 쇠퇴하고 예, 또 아무래도. 내지는 다른 어떤 그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직무가 없으면 그 선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좀 뭔가 좀 체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잖아도 제가 이제 이거 토론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러면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좀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운동선수를 채용했다가 이런 분들이 은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배치, 그러니까 전환을 통해서 직무가 다시 배치가 되고 고용이 연계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업체들한테는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정도의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된다면요. 네. 너무 저희들은 행복하죠. 예. 그래서 선수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용공단에서 어느 업체 했을 때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할 때는 경기단체에 추천을 또 받고 저희들이 1차 또 서류로 실제 선수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선수는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고용공단에 추천을 하면은 고용공단에서 업체와 또 고용공단과 우리 체육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수 선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리가 없었었는데 조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계가 바로 올 것 같아요. 우리 수급 문제에 있어서 기초생활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받는 선수들은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취업의 스포츠단에 입단을 하겠다고 못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 스포츠단이나 체육 선수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서 연금을 받게 되니까 그 혜택금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최 이사님이 다 그걸 노하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국에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에서 또 생각하시는 입장이 또 있을 텐데요. 어떠세요? 뭐 사실 그 세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운동 선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이제 경기력 향상, 이제 성적
을 갖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뭐 어떤 인적이 경기력 향상 아니면 그 뭐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뭐 사실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이 선수들에게 어떤 성적과 경기력 향상을 갖다 지나치게 회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낸다든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또 선수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선수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가면서 그냥 거기서 어떤 삶의 만족을 느끼면은 그것이 그냥 충분히 이제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차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기초 수급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이제 급여 인상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차장님이 또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급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의 어떤 기초 생활수급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사실 이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선수들이 이제 뭐 여름 휴가비가 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나서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선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돈의 가치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어떤 경제적 가치는 이미 이제 뛰어넘어서 너무 어떤 삶의 만족도에서 오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느낀 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효과를 낳음으로써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파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예, 처장님이랑 여기 홍부장님이랑 일을 하셔야지 그 분들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 지금 아까 홍 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기적인 면에서 이제 쇠퇴하게 되니까 그때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의 어떤 빈틈을 채워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긍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죠. 네,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지금 홍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어떤 단순히 우리한테 장애인 스포츠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어떤 사회 이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장애인 선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모든 기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저희 기업에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운동선수라는 게 어떤 신체적인 활동에 많이 또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이사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장애인 스포츠단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 과 함께 또 이제 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얘기의 추가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장애인 쪽에 더 방점이 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 부장님께 일단 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거는요. 아까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뭐 그런 수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모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고용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부담금을 그냥 내버리고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로 이제 대신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자리에서도 보니까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훨씬 더 유무형적인 그런 가치의 측면에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이렇게 해줘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여전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정부나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그 운영하는 주요 직무에 장애인들을 고용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예, 자연스럽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직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의사 직군이라든가 병원,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은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로 되고 또 연구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실은 장애인분들 중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안으로 저희 공단에서 이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포츠단 창단하시는 것도. 그런데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업무에서 채용되기 어렵다면은 이런 대체 업무라도 발굴을 하셔서 채용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바람직하죠. 예,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입장이 이제 고용공단이 있다 보니까 예. 정해진 틀 속에서의 조건을 요구하실 텐데 그것이 기업에 큰 부담이 돼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법을 좀 만들든가 개선하든가 하는 노력들을 저는 고용공단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업은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들여야 될 거를 뭐 100억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뭐가 있나 찾아서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용 공단이거든요. 고용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도 이제 저희가 전제를 했듯이 어쨌든 기업은 이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하시면서 부담금 감면이라는 거를 또 받고 계시거든요. 받고 있고, 예.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공단에서는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인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급여만 주면 되지만 스포츠단은 지원해 줄 게 많아요. 잘 먹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용구 용품도 많이 지원해야 되고 또 훈련비도 또 따로 줘야 되고 또 전지훈련도 또 가야 되고 뭐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좀 감안해 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도 네. 처음에 스포츠단 하신다고 그러실 때 예. 어림잡아서 이제 계산을 좀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담금 납부하시는 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예, 예. 아닌 거는 예,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 그냥 있는 직무에 고용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무가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고용하기 지금 어려운 직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희가 네, 사실은 부장님. 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그 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거를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이제 뭐 기업에서도 이전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선수를 어떻게 선수한테 만족을 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에서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그럼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가 아주 안착되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낳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부담되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면 네. 저희 이제 전국에 20개 지사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어요. 지사들도. 네네. 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여기 채용 과정이라든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묻는 전화들이 이 장애인 스포츠단에 대해서 예, 저기 처음으로 이제 하셨으니까 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고용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 뭐 근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머무르시면 사실은 이제 최초라는 게 그런 부담이거든요. 거기서 머무르시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른데 네네네. 이게 계속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네. 멈추다는 거는 뭐 그런 사실은 뭐 의미가 없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스포츠의 의미를 네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이 분들이 저희하고 이제 같은 직원으로
예, 같이 네네. 모든 복지 혜택을 같이 누리고 합당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것이 가다가 뭐 사실 뭐 멈추고 뭐 이런 네네.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뭐 부담되는 자리는 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특별히 여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스포츠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실업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처장님 계시니까 뭐 다 하시겠죠. 아주 저희들 바람이고 예. 그것을 좀 강조해주고 지난번 한화큐셀 그 창단식 할 때 그때 그 문체부의 과장님이 오셨어요. 장애인 담당. 이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스포츠단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어느 그 연수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다는 거예요. 고무적이지만은 이대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실업팀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장애인서들 전문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 욕심으로서는 스포츠단에서 한두 종목 실업팀화하고 그 실업팀은 전문 직업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선수를 하면 육성 발굴 해보자. 그런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도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예. 또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실업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근데 장애인 팀을 찾아볼 때는 없다 네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님들한테 우리 장애인 팀을 창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리가 좀 따르고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는 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기 육상팀은 충청부터 11개 시군에 다 있어요.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육상 선수, 장애인 선수 한 명씩만 좀 입단을 시키자. 같이 훈련시켜라. 이렇게 단체장님들한테 참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뭔가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청주시청 사격팀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지금 육성을 예. 하고 있고 또 음성군청의 역도팀이 있습니다. 전근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올림픽에 출전이 확정된 선수고 이렇게 했을 때 저의 바람은 스포츠단 기업체에서 좀 더 확산되고 그 속에서 한 업체에서 한 종목의 실업팀만 창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그래도 앞서 있는 장애인 엘리트 중에서 앞서 있다면은 그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버팀목이 되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예. 자, 장애인 스포츠단, 단순히 이제 장애인들 선수들을 모아놓고 스포츠단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가 오늘 막상 함께 뚜껑을 열어보니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복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너무나 들여다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멀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오늘 장애인 스포츠단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못다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부터 좀 듣도록 하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수들의 각종 대회가 엄청 많다는 거를 갖다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 이전에 좀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반성하고 있고 저를 또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회가 열릴 때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가서 그 선수들을 응원할 때 이 선수들이 더욱 의욕이 넘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히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텅 빈 관중석을 보는 것이 가장 비극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서 대회가 열 때마다 성원을 보내주신다면은 더욱 스포츠가 발전이 되고 기업에서도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 부장님. 예. 네. 저희 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하시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스포츠단이 근데 저는 이제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하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 운동 선수들 고용해서 뭐 팀을 이끄는 거하고는 별반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기존에
이런 직무에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인식이 전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문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이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은영 교수님.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저도 역시 그랬고 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고요.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팔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서핑도 타고 다 하고요. 레나 마리아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영대회 나가서 1등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이 더 확대되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그 기업의 시도들이 아주 칭찬받고 거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그런 영상들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최 이사님께서 또 저 에코프로 회사에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이중근 사무처장님. 우리 선수들이 정상권의 선수들이 이런 스포츠단 실업팀이 탄생됨으로 해가지고 타시도 유출을 막습니다. 또 연계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뭐 몇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업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승 준우승의 한 보람보다도 저는 스포츠단 창단한 것이 제 임기 동안에 하여간 제일 보람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장애인 스포츠단의 의의, 단순한 경기에서의 성공, 메달을 향한 도전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도전하고 또 더 나은 복지,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갈 때 세상도 더 활기차고 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